모 방송에서 어떤 단체의 모임 사진이 올라왔다. 얼마 전에 캡처해 두었던 132 자료들로 영상을 만들려고 살펴보던 중 눈이 번쩍 뜨이는 장면이 있었다. 바로 이 장면이다. 이 장면이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단체 사진을 본 직후 연결된 사진이라 의미가 남다르게 보였다. 빛의 영이 내가 본 것을 비슷하게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의미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니 부분을 확대하여 설명을 덧붙인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믿는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나는 내 생각을 그림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서 스스로 놀랄 때가 종종 있다. 내게 보이는 것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 그림이 그런 경우이다. 남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을 눈여겨 보도록 빛의 영이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이 단체 그림은 빛의 영이 보여주는 시그널 그림이다. 미끄럼틀 주위로 단체 사진처럼 많은 사람들의 형상이 하얀 티와 손정민군을 바라보는 단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다. 실제 사람들이 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빛의 영이 찰나의 순간을 그려주었다는 뜻이다. 손정민군 사건의 가담자와 목격자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었다고 해석된다. 하늘이 다 안다는 말이 실감된다. 손정민 사건에 대해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는 뜻으로 본다. 132의 하얀 티가 손에 들었던 물체를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 그림이 놀라운 것은 가담자 또는 목격자라고 추정되었던 사람들의 형상이 모두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양쪽에 키가 큰 사람부터 밤새도록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아주 작은 키의 형상까지 다 표현되어 있다. 흑백 영상을 캡처했기 때문에 옷 색깔은 정확히 구분할 수 없지만 위아래 흰 옷, 길이가 긴 스커트, 검정 슈트에 검정 바지 등은 어느 정도 구별된다. 소주병에 비쳤던 위아래 하얀 옷이 특히 눈에 띄는데 CCTV 영상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빛의 영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은 현실과 연결되는 코드라는 것을 많은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다.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 없는 시그널은 조작 운운할까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단체 그림을 공개하는 이유는 132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망상은 보이지 않는 허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빛의 영이 보여주는 그림은 망상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상이다. 빛 차원을 이해하시는 영성계의 마스터님들은 이런 현상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실제로 보았던 것을 다시 그림으로 표현해 주거나 그림으로 보여준 것을 실제로 비슷하게 보게 되는 체험을 하고 있다. 영성계의 체험들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손정민군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영성계의 그림을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있다. 충격에 빠졌었던 132 장면이다. CCTV가 다 보고 있고 그것도 정중앙에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정민군의 목에 위해를 가한 물체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알고 싶었다. 막걸리를 마시면서 뛰어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 손정민군의 놀란 두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크게 부각되어 있다. 내 말이 의심된다면 폰 말고 컴화면으로 보고 나서 판단하시면 좋겠다. 손정민군이 남겨준 타살의 마지막 단서 중 하나는 혈흔이다. 흑백 영상 속에 나오는 장면을 확대만 했다. 왼손에 물체를 들고 있고 바지 주위가 붉게 보인다. 칼라 영상이었다면 빨간색이 확실하게 잘 보였을 테지만 흑백이라서 약간 붉게만 보인다. 내가 올리는 영상들은 끝까지 보기 좋게 만드는 편집은 아니다. 앞에서 끊고 가시는 분들은 마지막 단서가 될 수 있는 이런 장면을 제대로 보실 수가 없다. 보기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지 않는다. 시그널과 연결되는 하나의 진실된 장면을 찾는데 시간을 온통 쏟아붓고 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은 보이는 그대로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가공되어 공개된 영상들 속에서 그나마 조작이 안 되었던 부분을 찾아내느라 두 눈이 다 짓무르고 두 손은 마비가 올 지경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손정민군의 영혼의 빛과 환영을 보았다는 책임감 때문이다.
보여주신다면 그대로만 전하겠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콩알만한 사명감도 있다. 132에 대하여 동석자의 행동에 의혹이 참 많았는데 동석자와 함께 있던 유일한 이 장면을 두고 특정할 수도 없는 331만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니 그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손정민군과 가까웠던 지인들을 의심하는 것은 유족분들에 대한 민폐가 될 수 있으니 거론하면 안 되고 모든 제보자들은 그저 고마운 사람들이니 절대 의심하면 안 되고 동석자는 여전히 블랙아웃과 거짓말 탐지기는 거부하는데 사건 초기의 반포대교 CCTV 영상들마저 하나둘 삭제되어 가고 있으니 무슨 단서를 가지고 타살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올림픽대로와 반포대교 CCTV에서 331이 추락사라는 빼박 증거가 나왔다면 모를까?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재수사한다 해도 1에서 2년간 또 아무런 것도 밝혀내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331의 증거는 당연히 없을 것이다. 있었다면 유족분들이 이미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소송을 제기하셨을 것이다. 331이 가공되었다는 것을 편집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었다. 굳이 1초대로 일일이 쪼개어보지 않아도 편집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오직 331만이 사건의 진실인 것처럼 주장되었지만 하나의 사건에 331만으로 한정했다는 자체가 진실을 가리는데 한 몫을 담당했다고 본다. 영상을 분석하셨던 분들은 331의 위치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것이 사람인지 물체인지 의문을 가져야 했고 가공되었다고 의심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밝혔어야 한다. 사건이 재배당되고 담당 검사님이 재수사한다고 해서 특정할 수 없는 331의 장면을 손정민군의 추락사라고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누군가가 그 누군가를 밀어서 추락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게 손정민군과 동석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331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있었는데 손정민군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331 추락사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손정민군의 모습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면 331 또한 심증일 뿐이다. 심증은 어떻게 증거로 보여줄 수 있겠는가? 만약 동석자가 재수사를 받고 331을 인정한다 해도 구조 의무 위반 정도에 걸리는 것으로 가볍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나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재수사가 결정되었다고 하니 명분만 세우고 구색만 갖추기 위한 보여주기와 물타기식 재수사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유족분들은 131을 331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정밀 분석해야 한다. 아무런 증거 하나 없는 이 사건을 깨알 만한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비록 그 단서가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시그널이라고 하여도 수백 번 들여다보고 분석해야 한다. 동석자의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이 정말로 막걸리병으로 보이신다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지 모르겠다. 오른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왼손에 든 물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장면은 쿠팡이츠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격당한 후 겁에 질려 도망가는 모습으로 보인다. 달려가면서도 고개 돌려 진실을 밝혀달라고 이쪽을 바라보는 정민군의 두 눈을 알아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면 참 좋겠다.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이 정말로 막걸리병으로 보이는지 시청자님들의 판단에 맡겨보고 싶다. 가장 뚜렷하게 잡힌 하얀 티의 헤어스타일이다. 아무리 봐도 오른손에 든 물체도 막걸리병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알이 작은 선글라스를 착용했을까? 안경테처럼 보인다. 마스크끈은 아니다. 도망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손정민군의 놀란 두 눈이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표정은 극과 극이다. 손정민군은 놀란 눈으로 전력 질주로 뛰어가고 하얀 티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며 뒤따라 뛰어간다. 두 사람의 보폭 차이도 너무 크게 났었다. 쿠팡이츠 받으러 그렇게 전력 질주로 뛰어갈 필요가 있었을까? 작은 폰으로는 표정까지는 안 보이지만 대형 모니터로 보면 두 사람의 표정까지 다 나타나 있다. 나 혼자만 보고 느껴지는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뚜렷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장면이다. 하얀 티가 뒤를 향해 왼손을 뻗었을 때
오른손은 손정민군의 목을 감고 있다. 하얀 티의 왼손에는 동그랗고 작은 빛이 순간순간마다 보이는데 팔을 들어 올린 후 물체를 들고 있는 손목을 돌려서 순간적으로 손정민군의 목을 스치고 내렸다. CCTV 원본으로 공개한 영상에도 그대로 다 나와 있다. 원본 영상에서도 하얀 티의 오른손은 손정민군의 목을 잡고 있다. 눈에 확실하게 잘 보이는 장면만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0.1초의 장면은 망상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 스포츠 세계에서는 0.001초로도 승패가 좌우된다. 타살이 의혹되는 사건에 0.1초의 속도로 스치고 지나가는 장면들일지라도 심도 있게 파악해보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원본이라고 공개된 영상들의 상태는 이렇다. 다 지워졌다. 같은 시간대 자전거방 CCTV도 마찬가지다. 무엇을 이렇게 싸그리 다 지웠는지 알 수는 없다. 영상이 지워진 부분은 132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도로를 깨끗이 지웠다는 것이 132가 핵심이라는 가장 확실한 간접 증거다. 이상이 없었다면 지울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하얀 티는 팔을 올리면서 분명히 뒤를 돌아보았다. 누군가에게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건들을 전해주었다고 생각한다. 132의 시간에 해당하는 모든 영상과 자전거방까지 다 살펴보았으나 하얀 티의 팔 뒤로는 지워진 흔적만 남아있다. 찾는 사람들은 다 지워져서 허탈함에 한숨을 내쉬는데 순간 십자가 시그널을 보여주신다. 못 보고 그냥 지나칠까봐 십자가 중앙에 빛까지 새겨져 있다.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힘이 되어주는 참 고마운 십자가 시그널이다. 아주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도 처음 보았을 때처럼 여전히 마음 아픈 장면들이다. 어떻게 이 모습을 막걸리를 마시는 장면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까? 아사님의 영상 중에서 캡처했던 부분을 아무런 편집 없이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131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주세요. 시간은 6시간이나 되는데 그것도 가시거리가 먼 와이드로 촬영된 영상을 서류 작성용 크기의 작은 모니터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잔디밭에 바늘 뿌려서 찾아보라는 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유가족인 소년씨는 이 행정소송을 하게 될 줄도 몰랐고 원치도 않았습니다. 왜 유가족이 자신의 아들이 죽은 사건 현장의 CCTV를 보여달라는데 살아생전 서보지도 않았던 이 재판대에 서야 되는 겁니까? 사건 초기 74개소 126개의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분석 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 고화질 카메라지만 낮은 해상대로 설정 저장되어서 원거리 식별이 어렵다고 발표한 곳은 한남동 하이페리온 옥상의 카메라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저장기간이 8일밖에 안 돼 이미 삭제된 후 수거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유가족인 소년씨가 KBS에 연락하고 서울청 사이버 수사대까지 연락한 후 경찰에 부탁을 해서 포렌식을 했습니다. 역시 사건 시점일 영상은 복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정민 군이 익사체로 떠오른 2021년 4월 30일 이후 제일 먼저 수거해서 분석했어야 할 서울시 관할 달빛광장 CCTV는 사망 발견 시점에서 보름이나 지난 5월 15일날 수거를 해간 곳이 관리 대장에 찍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메라는 애초에 꺼져 있었고 곧 철거 대상이라고 뉴스와 언론의 오보에도 아무 말씀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SBS에 영상 일부를 제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